하노이 글스를 누가 잡을 수 있을지 이순철 의원은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의 뉘앙스는 어디 두고 보자. 분명히 잡은 팀도 있을 거야. 이런 아유, 뜻이죠 그렇죠. 지금. 아니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못 잡습니다. 타격에 장인이라는 소리를 붙이면 저 선수에게 딱 붙여야 됩니다. 최용우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도입했으면 하는 사람인데 야구 안 하니까 선수 아닙니까? 이번 주에 방송 많이 못 하셔서 아쉬우세요. 또 야구만 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거 내 맘이에요. 내 삶을 왜 바꾸려고 그래요? 내 맘인데. 안녕하세요, 윤혁입니다. 한 주간의 야구는 끝나지 않았다. TV에서는 볼 수 없는 야구 이야기 오프더 야구 전반기 결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반기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올 시즌에 도입된 가장 큰 변화였죠. 바로 피치 클락의 도입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O 리그의 전체적인 그 평균 경기 시간이 확실히 짧아졌습니다. 피치 클락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2시간 59분으로 지금 전반기 평균 경기 시간 연장 제외 정규 이닝 기준입니다. 3시간의 벽이 허물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 피치클락을 도입을 할 때 우리 선수들이 과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역시 인간은 이게 습관의 동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피치클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피치클락 도입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사실 반대 목소리도 조금 있었고 특히 이 시간에 쫓기는 투수들이 좀 네네네.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그 주자가 나가 있을 때 주자가 나가 있을 때 가장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발을 빼면 되고 네. 견제를 하면 되고 뭐 이러니까 그것이 아마 선수들이 빨리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팀별로 경기 시간을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3시간 안팎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롯데와 기아가 가장 기네요. 3시간 9분. 예, KT가 2시간 58분으로 가장 짧고 LG가 2시간 59분. 예, 두 팀이 이제 2시간대. 요거는 연장 포함 기록이죠.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확실히 다 짧아졌습니다. 저희도 이제 중계하면서 체감을 하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저희의 퇴근 시간이 뭐 인간이 네. 2시간 넘어가면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네. 야구가 사실은 3시간을 훌쩍 넘겼었는데 이제 3시간 안쪽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바람직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피치클락 도입과 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은 확실히 이제 투고 타저 현상으로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지금 비슷한 경기 수까지의 기록을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 요때쯤에 홈런 개수가 850개 가까이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680개로 확실히 줄어들었고 한 170개가량이 줄어들었죠. 예, 리그 전체 타율과 OPS도 확실히 낮아졌고 반면에 이제 투수들의 전체 평균 자책점은 작년 4.85에서 현재 4.20으로 네. 네, 이 뭐 정도면 엄청난 거죠, 저거. 완연한 이제 투고 타저라고 볼 수 있겠죠. 타율도 지금 거의 2푼 가까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저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네네. 1푼만 차이라도 엄청난 건데 네. 거의 2푼 가까이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전체 뭐 삼진 개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투수들의 기록이 확실히 좋아졌고 네네네. 또 수준 높은 외국인 투수들이 많이 들어온 영향도 그렇죠. 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 타격 30건 안에 들어있는 선수들도 지금 작년에 3할 타자가 24명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 딱 10명이기 때문에 네. 가장 바람직한 그 야구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3할 타자가 또 너무 흔하면 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3할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예술이라는 단어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예. 올 시즌 그냥 전반기 흔한 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전반기에 딱 10명만 지금 3할 네. 규정 타석 3할 타율을 제가 기록을 여러 번 하고 언급해 있습니다. 드렸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은 10명도 안 됩니다. 뭐 5명도 맞아요. 안 돼요. 일본은 네. 좀 심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투수들이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구는 그만큼 투수가 자기가 던지고자 하는 걸 던지고 이러면 타자가 그만 때려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일본 야구가 약간 그 스몰 야구 희생번트 하지 않고 하면 연타 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야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경기 시간 또 단축을 위해서 작년 7월부터 피치컴 지금 네네네네. 리그에 도입이 돼서 쓰고 있는데 뭐 이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선수들 잘 적응해서 쓰고 있지만 이게 또 경기 중에 오류 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제 너무 많아요.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종종 보입니다. 왜 물론 이제 예. 뭐 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막 쫓기면 그 선수들이 그걸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 한두 번씩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건 뭐 그냥
어쩌다 한 번인 것이고요. 사실은 안 들리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개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빨리 개선을 하고 주자가 없을 때는 그냥 수사인으로 해도 뭐 괜찮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해요. 네. 제가 경기 중에 이제 방송하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뭐 과거에는 저게 이제 피치컴이 도입이 된 게 그 휴스턴이라는 팀이 우승을 하면서 2루에서 사인한 그 타자에게 알려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저게 큰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저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자가 없다고 한다면 서로 수사인을 하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요. 네. 그 LG 임창규 선수는 여전히 그 손사인을 네네. 선호하면서 그게 생각하는 시간도 되고요. 그 마운드 위에서 네네. 경기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기계는 그냥 이렇게 쭉 받고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사인은 다양하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구는 생각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건 뭐 꼭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반기에도 다양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전반기에 달성된 다양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올 시즌 역시 많은 팬분들의 성원 덕분에 지금 아주 흥행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최소 경기 700만 관중 달성. 지난 7월 2일에 406경기 만에 올 시즌 700만 관중이 돌파가 됐고 올해는 아마 1200만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예. 그러니까 야구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 특히 젊은 분들 네. 야구장에 안 가서 야구 얘기를 못하면 약간 촌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모양이에요. 네. 야구장에 되게 젊은 학생들 많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마 문화가 됐어요. 네, 네. 그런 어떤 그 흐름에 뭔가 이게 나도 동참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인터넷 클릭하는 것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렇지 네. 않으면 오지 못하고 그래서 올드 팬분들은 이제 못 오시고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네. 그런 아쉬움 좀 있습니다만 역시 젊은 팬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미래를 봐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죠. 원래 사실 이 7, 8월 이 혹서기에는 아무래도 관중분들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올해는 그렇죠. 그렇지도 네.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네. 무더위에도 정말 많이 네. 찾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야구장에 저희들이 이제 한 3시간 반 전에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러면 미리 와서 줄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뭐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경비하는 거라든지 또 네네. 선수들 훈련할 때 뭐 타구에 맞아서 다친다든지 그 보안 문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그런 것이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관중분들이 들어오는 대로 그냥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좀 일찍 그냥 개방을 빨리, 해서. 예. 예. 그래서 좀 그늘이 있게 해야지. 그 대학교도 이게 줄 서 있는데 그 정말 저는 반대거든요. 네. 보기도 좋지 않고 네. 그분들한테 예의도 아니고 그런데 꼭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알바생들을 쓰니까 거기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팬분들이 야구를 보시는 분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다 네. 아니겠어요? 특히나 이 대학교 한여름에는 이 너무 대학교에서 요새 신구장들은 야구장에 들어가면 다 그늘이란 말이에요. 네네. 옛날 야구장과 달라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 오프더 야구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도 지금도 4시 반 뭐 그러면 그 전에 오신 분들은 홈팀 선수도 아예 보지도 못해요 훈련하는 거. 네. 홈팀에서 홈팀 선수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팬 서비스 차원에서는 완전 빵점이라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KBO에 직접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구단에서 정하면 돼요. KBO가 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예. 구단 물론 이제 KBO가 공고는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비용 구단 문제라든지, 재량으로, 예. 구단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네네. 자, 어쨌든 많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화 이글스의 돌풍입니다. 전반기에 1위를 차지한 것은 1992년 이후 처음입니다.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확정한 한화 이글스. 지금 뭐 막판 6연승으로 2위와의 승차도 많이 벌렸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92년도면 저도 선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때 해보고 지금 33년 만에 1위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50승이 넘어가고 네. 대단한 거죠. 아, 이 그럼요. 강력한 그러니까 야구는 투수 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하나 이글스. 강력한 투수진을 앞세워서 짠물 야구를 하면서 팽팽하게 중반 이닝까지 많은 실점을 가지 않으면서 그 힘 있는 투수들을 마무리까지 가면서 결국은 어떻게든지 김경문 감독이
짜내기 야구를 해서 득점을 올려가면서 경기를 역전승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게 강력한 투수진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아니라 기록상으로 이렇게 역전승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하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또 코칭 스텝도 투수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아마 하나 이글스가 전반기에 넉넉하게 지금 네 경기 반차로 1위를 확정 지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점수를 주더라도 중간 투수들이 거기서 틀어 네, 막아주면서 주되 많이 안 주고 네. 또 중간에 팽팽하게 가는 것도 확 뭐 4점 5점씩 실점을 하지 않고 한 점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다 보면 지금 상대 투수들은 지쳐가고 있고 불펜도 약점이 있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얼마든지 뒤집죠. 아무리 공격이 약하다고 해도 지금 제가 아까 전반기 끝날 무렵에 불펜 투수들이 많이 지쳐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언젠가 몇 회 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이걸서 아까 그 오프닝 막 끝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격으로도 충분히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 정도는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공격이 약해도 거기다가 김웅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 뭐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서 결국은 하나 이글스가 33년 만에 전반기 1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하노이 이글스를 누가 잡을 수 있을지 네. 이순철 위원은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노이 이글스의 지금 말의 뉘앙스는 어디 두고 보자. 분명히 잡은 팀도 있을 거야. 이런 아이고, 뜻이죠. 그렇죠. 지금 이런 뜻이죠. 아, 왜 또 못 잡아요. 꼬아 들으세요. 아니 못 아이, 참. 잡아요. 못 잡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잡습니다. 하나 아무도 못 잡는다. 아셨죠? 자, 이 비상을 못 잡습니다. 이끌었던 폰세 선수의 또 대기록 한 경기에서 무려 18개의 탈삼진을 잡는 이 류현진 선수의 2010년 17개 기록 정말 깨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록인데 올해 이걸 또 폰세 선수가 그러니까요. 좀 더 확실하게 내리에게 바뀌시도록 말씀을 드리면 네. 9이닝을 하면 아웃 카운트가 27개입니다. 그럼 네. 끝나는 거예요, 경기가. 그러면 18개면요. 6이닝을 그냥 삼진으로 계속 잡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3분의 2죠. 3분의 2. 3이닝만 그냥 이렇게 뭐 내야 땅볼이 됐든 프라이가 됐든 뭐 이렇게 돼서 간 거고 나머지는 다 삼진인 거예요. 네. 6이닝 동안 3이닝만 그냥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류현진 선수를 많이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폰세 선수가 또 이 기록을 새로 써서 상당히 또 한화 팬들에게는 의미가 있었고 18K는 아마 이것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안 깨질 것 같아요. 네, 예. 18K 폰세 선수의 대기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홈런과 관련된 기록들인데요. 최정 선수가 역대 최초 500 홈런 고지에 올랐고 또 20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이라는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예. 프로에 입문을 해가지고도 예. 안타도 500개를 못 때리고 결국 은퇴한 선수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많죠. 그런데 최정 선수는 홈런을 500개 때렸다는 것은 20시즌 동안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예. 네. 그 누구도 넘보기 힘든 정말 대단한 이 홈런의 기록들을 최정 선수가 여전히 써내려가고 있고 최정 선수도 전반기에 이제 부상 때문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만 후반기에 아마 더 이제 큰 힘을 보태주겠죠. 그러니까 예. 최정 선수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캠프를 그 미국 캠프를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 계속 당하고 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훈련은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준비는 더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만큼 그 어떤 질도 떨어지고 네. 그럼 거기에다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휴식기도 잘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특히 또 캠프에 가서는 할 게 많잖아요. 네. 선수가 호흡 관계도 있고 신인 선수도 들어오고 뭐 팀의 어떤 문화, 질서 뭐 이런 거 다 고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하지 못하고 지금 본인이 저렇게 부상당해서 경기를 못 나오면 야구를 최정 선수를 좋아하는 야구 팬분들, SSG 응원하는 팬분들 얼마나 아쉬움이 있는 경기 못 네. 나오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 과정에서 아무래도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반드시 있었다고 보고 내년 시즌에 준비할 때는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서 아마 최정 선수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국인 사실은 노아 선수가 대단한데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는 언젠가는 깨질 거였어요. 우주 선수가 했던 것은. 예. 그런데 이 노아 선수가 작년만큼은 지금 활발한 타격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만 한번 피처스 내려갔다 와서는 원래 모습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행인 것이죠. 로하스 선수가 외국인 선수 역대 최다 통산 홈런 신기록을 세웠고 결국 또 우리나라에서 잘한 외국인 선수들은 또 미국으로 가거나 또 일본으로 가거나 그렇죠. 이렇게 네.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시간 활약하면서 또 이 정도의 누적을 쌓았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것 네네. 같아요. 예, 네. 로하스 선수의 기록도 아마 오래오래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록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 베테랑들의 활약인데요. 최용우 선수가 올 시즌 이 엄청난 활약을 바탕으로 최고령 월간 MVP 여기에 이제 최다 수상이라는 6번째 수상을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기록을 썼고 SSG의 노경훈 선수는 최고령 100홀드 만 41세의 100홀드. 노경훈 선수도 사실 이제 뭐 한번 커리어가 끊길 뻔했던 네. 그런 어려움을 딛고 지금까지도 선수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를 보면서 보통 이제 나이가 먹고 못하면 에이징 커브 이렇게 하잖아요. 에이징 네, 커브는 급격하게 추락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제가 가끔 말을 바꾸는데 네, 에이징 커브를 이게 추락이 아니고 비행한다로 바꾸는 선수들이 이 두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니까 비행하면서 착륙하고 있는 거죠. 서서히. 네, 그러니까 확 떨어지지 않고 네, 그 어떤 모습을 이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경훈 선수는 부침이 좀 많았잖아요. 두산에 있다가 뭐 롯데 갔다가 선발도 했다가 불펜도 했는데 불펜으로 자리 잡으면서는 언제든지 이승용 감독이 찾을 수 있는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노경훈 선수가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최훈 선수는 뭐 앞에 언급을 너무 많이 해드렸으니까요. 뭐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 문구가 딱 맞은 것 같습니다. 최영우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네. 네. 타격에 장인이라는 소리를 붙이면 저 선수에게 딱 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한 전성기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최영호 선수와 노경훈 선수 후반기에도 좋은 활약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루에 대한 기록들인데요. LG의 박혜민 선수가 KBO 리그 역대 최초입니다. 12시즌 연속 20도루라는 금자탑을 쌓아 올렸고 키움의 송성문 선수는 실패 없이 34개의 도루를 연속 성공시키는 지금 이제 지난 그 전반기 막판에 끊겨서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건 그렇죠. 역시 근데 이 정말 두 선수 좀 달라요. 예. 그 송성문 선수와 박혜민 선수에게 도루하는 모습은 아무래도 송성문 타자는 다른 팀에게 그렇게 크게 견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네네. 도루를 많이 감행한 거고 박혜민 선수는 다르단 말이에요. 박혜민 선수는 지금 12시즌 연속 20도루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체력 소모도 많고 부상도 많은 게 도루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혜민 선수의 12시즌 연속 20도루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공격에서 좀 떨어진 부분도 수비 이 어떤 주루프레 이런 데서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송성문 선수는 키움 히어로즈가 굉장히 전력이 떨어져 있는 속에서도 흙 속의 진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공수주에서 확실한 어떤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꾸준히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팀에서나 탐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예. 도루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 두 선수의 또 잊을 수 없는 대기록들도 올 시즌에 조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바로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배트가 돌았냐 안 돌았냐 매번 이제 팬들끼리도 논쟁을 많이 하시고 네, 네, 심판들의 네. 오심이 또 자주 발생하는 지점인데 네. 퓨처스에서 지금 비디오 판독을 도입을 해서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고 이번 올스타전 때도 퓨처스 올스타전 그리고 1군 올스타전 두 경기 다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1군에서는 신청이 없었더라고요. 네, 네. 퓨처스에서만 이제 한번 진행을 했고. 근데 이 비디오 판독을 하려면 이제 뭐 그 카메라 각도도 잘 맞춰 놔야 되고 네네. 결국 이제 기계에 의존해서 해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이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체크 스윙의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카메라 감독들 PD들이 실력이 발전이 되면서 그걸 다 그림으로 잡아내잖아요. 네네. 근데 이 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눈으로 보는 것과 그림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눈으로 볼 때 순간적으로 나왔다는 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림으로 보면 완전히 막 많이 나오고 더 네네네네.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체크 스윙을 하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항상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들이 오심을 하게 되는데 물론 뭐 그것도 오심을 하지 않으면서 잘 봐야 되는 게 심판들의 의무인데요. 그 순간적으로 특히 밤에 검정 배트를 가지고 했을 때는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심판들의 오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기계에다 이렇게 너무 많이 의존을 하면 인간이 야구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기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싹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너무 많이 지금 그러니까 크게 부각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비디오 판독하잖아요. 오히려 손해본 팀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는 것이 전혀 지금 다른 모습으로 영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은 조금 더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예. 보통 저희는 이제 중계 화면상 나오는 그 슬로우로 이렇게 탁 보기 때문에 '아 네. 왜 저거 완전 돌았는데 왜 저걸 못 보지?' 이렇게 네, 네.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또 저도 이제 1 루심이나 3 루심 그 자리에서의 영상으로 네, 네, 보니까 네. 정말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그렇죠. 분간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일이고 순간적으로 예. 뭐 눈을 감아버렸다든지 뭐 이런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들이 다 잘 잡아냈으면 뭐 비디오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을 하자고 했겠어요. 예. 스트라이크 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심판들의 그러니까 물론 뭐 우리나라 심판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다 그런 오심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기계 도입을 해서 네네. 하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하면 아마 심판들도 훨씬 더 그 체크스윙 판독 비디오 그러니까 기계로 하자라는 걸 찬성을 할 거예요 아마. 본인들이 좀 자유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이걸 도입하면서 더 그동안 많이 좀 억울한 선수들도 있었고 예 네네. 감독들도 뭐 이것 때문에 항의하다 퇴장당하고 뭐 이런 일도 많은데 더 이제 정확한 근데 제가 볼 판정을 때는 이 판독에 들어가면 오히려 변수가 이 체크스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네네. 그거를 미국처럼 뭐 2번의 기회를 줄 것인지 그래서 그것이 제시한 쪽에서 그러니까 의의를 제기한 쪽에서 이기면 그대로 2번이 남아 살아 있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나오겠죠. 네네. 퓨처스에서는 지금 이제 팀별로 2 번씩의 기회를 주고 네네. 그래 다른 비디오 판독과는 별개의 기회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내년부터 도입을 하기로 했고 뭐 요거 전반기에도 사실 여러 네. 가지 좀 논란의 장면들이 많아서 후반기부터 빨리 도입을 하자는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뭐 어떤 기술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구장별로 더 테스트를 해야 아니 되긴 근데 하겠지만 각도를 예. 맞춰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카메라가 정확하게 준비가 딱 돼 그 수직으로 있어도 딱 볼 수 있는 그 예. 90도에 딱 이 정도에 어떻게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이제 하여튼 비디오 판독 이거 하면요 그 유불리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근데 딱 진짜 요렇게 평행으로 배트가 요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딱 그 일직선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건 그런 점들이. 돈 건가요? 예. 안 돈 건가요? 이건 결국은 그런 애매한 근데 거는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제가 이제 어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격의 꽃은 홈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비의 꽃은 뭐겠습니까? 수비의 꽃은 뭐죠? 더블 플레이? 더블 플레이입니다. 네. 그래서 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나가서 내야 깊숙이 치고 1루에서 동타임이 되면 세이브를 주는 게 맞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공격이 어려우니까. 네. 7대 3 정도로의 타자가 불리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하는데 더블 플레이도 동타임은 그건 수비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아웃을 한다고 본다면 아웃 선언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꼭 그것이 그렇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 체크 스윙도 공격자에게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는 건 아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90도 선에 만약에 이 배트가 여기에 멈춰섰다. 이거는 그냥 노스윙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 판독센터 안에서. 예. 막 그런 어떤 규칙 없이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어쩔 때는 네. 스윙해버리고 어쩔 때는 보러 그러면 기계도 못 믿는다는 소리가 돼버리잖아요. 예. 어떤 정확한 정말 기준 네, 이게 네. 정말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판독을 해도 타자- 애매할 예. 수 있기 때문에 타자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빨리 도입했으면 하는 사람인데 예. 뭐 야구 안 하니까요. 선수 아니니까. 아니 저도 중계하면서 이게 막 그 돌았는데 안 돌았다고 하거나 뭐 그런 판정이 나왔을 때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눈으로 볼 때는 안 도는 건데 그렇죠. 예. 영상이 돈다고 하니까 팬분들이 그거를 불신하고 못 믿는 거예요. 예. 사실은 안 돈 거예요. 안 돈 건데 영상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도는 것으로. 예. 어쨌든 네, 오늘 이렇게 전반기 결산을 받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목금토일 또 흔치 않은 4연전으로 네. 후반기 스타트를 하게 됐는데 근데 뭐 중계방송 그 스케줄이 이상하더라고요. 목요일 한 경기 딱 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저희 중계 순번이 항상 3연전씩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주는 목요일 순번이 다르고 금토일 순번이 다릅니다. 이 목요일은 왜냐하면 개막을 2연전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개막의 순번이 여기까지 적용이 돼서 이제 3경기로 맞춘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목요일 하루만 NC 기아 경기를 그러니까요. 같이 저는 중계. 하루 하고 그냥 네. 못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방송을. 이번 주에 방송 많이 못 하셔서 아쉬우세요? 야구를 하는 사람이 야구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 아니에요? 제가 네. 뭐 이 나이에 뭐 다른 걸 뭘 하겠어요?
이준혁 교수는 다른 데 도전할 수 있지만 예. 저는 도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유, 그냥 아니죠. 오로지 야구만 하다가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아, 야구 말고도 야구만 보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놀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건 내 맘이에요. 내 삶을 왜 바꾸려고 그래요. 내 맘인데. 아무튼 예, 저희는 목요일에 광주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